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스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가장 최애하는 공간 중에 하나인 프리츠 커피의 양재점에 나왔습니다. 오늘 같이 만나서 방송 진행할 분은 프리츠 커피의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신 김병기 대표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하면 되나요? 네, 아니 뭐 길게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프리츠에서 일하고 있는 김병기라고 합니다. 저희 맡고 있는 일은 공동대표 맡고 있고요. 네, 바리스타로 일하기도 하고 브랜드 디렉팅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 커피 산지에 가서 커피 생두를 사오는 일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 하고 있습니다. 커피와 브랜드, 애초에 커피 브랜드를 시작하실 때부터 이 브랜딩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브랜딩이란 단어를 네. 프리츠를 시작하고 나서 알았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런 어떤 단어 갖고 있는 힘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런 단어에 대한 인지는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던 일들이 뒤늦게 이제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브랜딩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지, 그 전만 해도 브랜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아 그럼 약간 브랜딩 천재 이런 느낌이신 거네요. 그렇게 풀어주시면 예. 타고나신. 예. 근본이 다르다. 저는 브랜딩이라는 것이 네. 그러니까 로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랜딩은 맞아요. 뭐 로고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쌓인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거를 잘 관통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네, 저희가 로고에 대한 질문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고가 저는 저 브랜딩이라고 저희가 칭한다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정말 작은 부분이 아닐까. 그쵸.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해요. 바리스타들 일을 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바리스타도 우리가 흔히 커피 추출하는 사람을 바리스타라고 여기는데 네. 사실 근무 시간 전체로 보면 한 10%가 안 될 거예요. 커피 추출하는 시간은. 아 커피를 막상 만드는 시간이. 네, 커피를 막상 만드는 시간은 훨씬 적을 거고,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든지 예. 커피를 만들고 나서 돌아온 그릇을 정리하는 시간이라든지 혹은 다른 부재료들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든지 네. 그런 시간들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브랜딩에서 로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게 주로 드러나니까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로고가 브랜드의 어떠한 회사의 어떠한 가치의 얼굴인 건 사실이죠. 그렇죠. 네. 네, 그걸로 보여지니까요. 네네네. 네. 하지만 그 그러니까 브랜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부는 아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어떻게 하다가 네. 이 로고를 그 물개예요, 수다리에 뭐예요? 그 왜 그거 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네. 가끔 어디서 설명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게 우연에 기반한 그런 즐거움이에요. 간단한 네. 저는 프리츠라는 그런 단어와 네. 그 한국적인 폰트로만 저희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처음에. 네네네네. 근데 그 작업해주신 디자이너께서 네. 좀 심심하다. 뭐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 원래는 그냥 폰트 자체로 이렇게 타이포그래피의 미학으로만 쳐주시려고 했는데. 네, 저 한글을 진짜 사랑해서 아 네네네. 그 독특한 예전 한글 폰트, 옛 국어를 표현하는 폰트 같은 걸로 저희 이미지를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때 작업해 주셨던 디자이너께서 좀 심심한 거 아니냐, 뭐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셨어요. 네네네. 제가 그러면 빵과 커피와 관계 없는 거면 네네네네. 무엇이든 좋다. 아 진짜요? 물개 같은 것도 좋다. 그냥 예시를 들었는데 그 다음날 진짜 물개를 그려오셨고, 아 그래요? 네, 그게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게 좀 됐습니다. 대표님이랑 닮은 구석도. 이제 그런 오해를 가끔 받는데 감사합니다. 아 네.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서 네네네. 탄생 설화 같은 거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이게 뭔가 부족한 것 같다, 심심한 것 같다라는 포인트를 잡아내신 것도 사실 저는 이렇게 대단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감각적인 부분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죠. 그 와중에서 그 물개라는 거를 같이 캐치를 하셔가지고 형상화하신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관상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네네. 거기서 보면은 그 기생집에서 네네. 그 조정석 씨가 연기할 때 이제 그 조정석 씨가 아니죠. 조정석 씨 옆에 있던 기생이 송강호 씨한테 네. 자기 어떻게 하면은 관상에서 이게 풀릴 것 같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송강호가
수박씨 점을 탁 붙여줬는데 그거 하나로 그 친구 인생 역전됐다 막 이런 소리가 맞아요, 나오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근데 둥그스름한 게 고운 얼굴이나 남들에 비해 눈에 띄지 않으니 이러면 사내들이 줄줄줄줄 따를 것이니라. 네, 저 사실 그래요. 저희가 로고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는데 네. 저희가 하는 본질을 잘 해내면 로고나 이런 것들이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역으로. 사실 본질이 가장 중요하죠. 네, 네. 본질이 가장 중요해요. 아, 중요한데 어려워서. 프리츠 커피. 왜 프리츠예요? 이름이. 아, 이것도 실망하실 텐데 네. 큰 뜻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일종의 조어 같은 건데 저는 프리츠라는 단어를 저희 이름을 들으셨을 때 저희만 떠올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뇌리에 탁 꽂힐 수 있는. 네, 단어면 어떤 것이든 좋다. 아, 그래서 맞아요. 근데 뭐 너무 쉬운 단어는 가벼운 단어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너무 또 어려운 단어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뭐 너무 익숙한 단어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뭐 너무 낯선 단어도 아니었으면 좋겠고 뭐 그런 저만의 그런 걸로 조어를 했죠. 그게 사실 뭐 뜻이 있어요, 근데? 특별한 뜻이 없어요. 아, 없어요? 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탁 귀에 걸리는 그런 느낌. 네. 사람들이 들었을 때. 네,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뇌리에 박히는.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을 잘 해내면 네. 이름도 의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 네, 저는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았어요. 주위에서도 저한테 이제 이름을 지어달라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아, 그래요? 네, 뭐 커피숍 이름 같은 거? 뭐 일종의 그런 거죠. 네. 뭔가 새로 시작하는데 아이디어를 좀 달라고. 뭐 본인이 좋아하는 단어는 어떤 것이든 좋지 않겠냐. 그쵸. 그쵸. 본인이 하는 일의 본질을 잘 해내면 맞아요. 역으로 그게 의미가 생기게 될 거다 정도 설명해드려요. 건국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아무리 갖다 붙은다 한들 이름이 기억에 남지가 않으면은 네, 사실 그쵸. 쓸모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옛날 한국에서는 사실 이런 교육을 은연중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튀지 말아라. 아, 튀지 말아라. 네, 혹은 막 뭐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면 중간은 간다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많이 들었죠. 오히려 반대잖아. 어떻게 보면 저는 반대인 경우를 많이 개인적으로도 경험했던 것 같고 네네.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마케팅 혹은 브랜딩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그런 게 조금은 더 본인만의 엣지를 가질 수 맞아요. 있는 게, 예. 구별돼야죠. 그럼요. 구별돼야죠. 뭐 지금 새롭게 뭔가 뭐 로고를 정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구별만 되면 뭐든 상관없어요. 네. 맞습니다. 뭐 병풍으로 해도 되고요. 라지에이터를 로고로 해도 되고요. 구별만 될 수 있으면. 이 한국적인 맛이 되게 많이 나요, 프리츠는. 아, 네. 그건 왜 그런가요? 역시 부끄러운 얘기인데 네. 제 취향이에요, 그냥. 취향이? 네, 개인 취향. 제가 한국을 정말 좋아해요. 한국적인 것. 네네. 그게 시대를 가리지 않고 다 좋아요. 뭐 1920년대도 좋고 조선시대도 좋고 작년에 고려전이라고 고려 시대 예술품들 고려 시대? 네, 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했었는데 그때 보고 고려 시대도 너무나 아름다운 걸 만드는 분들이 계셨구나 생각했는데 한국을 진짜 좋아해요. 한국의? 네. 한국의 미. 네, 최근에 뭐 산업화 때문에 빠르게 발전하면서 서구 문명하고의 그런 믹싱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좋아해요. 음, 그런 거 맞아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원서점이나 네네. 그리고 이제 창경궁 옆이죠. 네, 거기는 그런 네. 재미로 또 네. 궁 바로 옆에 맞아요. 또 완전히 한옥 건물에 음. 들어갈 수 있어서 네. 거기 저희가 아주 공간적으로 매력 있다고 여겼고 그 공간 사업. 네, 거기 바로 거기. 그곳을 활용한. 그것도 한국 현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한국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처음에 그런 공간들을 이제 고르실 때 막 네. 사람들이 이거 왜 이런데 해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니면 뭐 위치로는 많이들 얘기하셨죠. 위치로? 네, 뭐 거기가 매력적인 곳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셨죠. 그쵸. 어떻게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저희 첫 번째 하고 있는 도화동 공동역인도 그렇고. 도화동 지점의 건물도 상당히 독특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네. 양옥과 한옥이 섞여 있는. 양옥과 한옥이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공간이 세 개가 다 다르긴 한데 전체적인 색감 그리고 느껴지는 분위기는 되게 일관성이 또 있어요. 네, 다르면서도. 한국이라는 큰 키워드가 있어요. 네. 네, 한국적이라는.
그런 부분을 브랜드를 디렉팅 하실 때 네. 되게 계속 주입을 하시나 봐요. 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러니까 커피나 빵을 우리가 다룬다고 했을 때 지금은 더 이상 뭐 굉장히 이제 우리 실생활에 가까운 음료고 음식이고 하지만 제가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건 서양의 음료 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쵸. 서양인이 김치를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처럼. 그래서 어떤 태생적 한계 같은 것을 스스로 느꼈고 경계선에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안에서 한국적인 것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제가 네네. 지정학적으로 한국에서 커피를 앞으로 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매력 있는지 많이 알리고 싶었어요. 약간 케이팝 같은 거네요. 일종의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럼 말 나온 김에 해외 진출하실 생각은 없어요? 도와주시면. 근데 제가 농담 안 하고요. 해외, 특히 네. 뉴욕 이런데 프리치 매장 열잖아요. 네. 제가 네. 볼 때는 사람들 줄 서서 먹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입니다. 진심으로 하는 소리고요. 지금 뭐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몸은 이제 미국에 있지만 네네. 미국에서 제가 뭐 뉴욕이나 시애틀 살 때도 프리치의 밴들이 사실 되게 많았어요. 신기해요. 예, 디자이너 친구들이. 그래서 그 친구들이 패턴이 뭐냐면 한국 가서 프리치 가서 빈 사고 굿즈 사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당연히 커피 맛은 맛있지만 영광입니다. 왜 디자이너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네. 진짜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가 사랑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분들한테 사랑받는지 왜 사랑받는지를 정말 열심히 좀 들여다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네네. 뭐 작은 회사다 보니까 뭐 그런 리서치나 이런 데 큰 돈을 투자할 수 없고 제 개인적으로 다양한 방면들을 확인해 보는 정도로 네.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 이제는 그런 생각해요. 그냥 어떤 이유에서든 사랑만 해주시면 그 사랑 감사히 받겠다. 네네네. 네. 굿즈라는 거에 대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팬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언제부터 그런 거는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굿즈를 만드는 거요? 뭐 굿즈라든지 실질적으로 디자인에 신경을 좀 쓰기 시작하신 저는 완전 처음부터.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네,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이런 거였어요. 오셔서 커피 네. 한 잔, 빵 하나를 드실 수 있으면 네네. 저희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거에서는 한편으로 정말 자신 있었어요. 근데 저희에게 도착하시기까지, 저희에게 오시기까지 수없이 많은 다른 곳들과 다르게 저희에게 오실 수 있는 마음을 먹기까지가 참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디자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뭐 이렇게 큰 걸로 시작한 게 아니니까 네네네. 저희를 많이 널리 알려야 많이 오실 텐데 네네네. 그런 방식에서도 정말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이제 커피 씬은 이제 뭐 첫 번째 first wave가 뭐 네슬레나 맥심 같은 회사였다면 세컨드 웨이브가 스타벅스 네네. 그리고 뭐 그런 피트 커피 이런 데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third 웨이브의 이제 스페셜티 커피 점들이 네네.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특성 중에 하나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디자인에 대한 또 잘 중점.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산업적으로 어떤 이쪽에 흐름이 있다 이렇게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게 여기시는 회사도 있고. 그쵸. 이를테면 뭐 저도 물론 그랬지만 이제 맛이나 이런 커피 컵 퀄리티의 근본주의자, 네네네네. 원리주의자였던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네네네. 이를테면 아 맛이 이거면 됐지. 맛있어. 네. 네, 그러니까 그 산업 내에서도 다양한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저희가 흔히 썰드 웨이브라고 하는 그런 흐름 안에서도 네. 각 회사가 저희는 이제 인하우스 디자이너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브랜드 디렉팅 팀이 따로 존재하고 네네네. 거기 안에 뭐 여럿이 같이 일을 하는데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도 있고 뭐 그렇지 않으신 곳도 있고 그렇겠죠. 바로 그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뛰어난 커피 로컬 브랜드와 아닌 브랜드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그러한 지점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커피에 대한 자신감은 있는데 우리 커피를 맛보러 오기까지 만드는 그 힘이 사실 엄청난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대표님 예전에 처음 뵀을 처음인가 아니면 두 번째 뵀을 때인가 제가 다짜고짜 여쭤봤었던 것 같아요. 디자이너 분들 있으세요? 이렇게 너무 잘 만드시니까. 근데 그거 물어보셨어요. 네, 그게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왜냐면은 그런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과 이러한 감각적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다는 게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얻어 걸렸죠. 근데 약간 멋있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멋있는 거요? 네. 그 뭐 멋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들은 있죠. 가치.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외모나 이런 걸로 승부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니까. 네. 그렇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죠. 인기가 되게 많았던 기억에 남는 굿즈 같은 거 있으세요? 컵. 컵? 어떤 컵이요? 컵 머그컵. 머그컵? 머그컵 스테디셀러예요. 저희 저거 같은 디자인으로 판매한 지 꽤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저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많이들 좋아하세요. 저 머그컵이 판매량이 꽤 되나 봐요. 그럼요. 컵 집에 다들 컵이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도 이건 꼭 사야 해. 뭐 이럴 수 있죠. 네, 마음에 드시죠. 그러면 이 김병기 대표님께 혹은 이 프리츠에게 네네. 되게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네.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요? 디자인이란 제가 감히 답해도 될. 생각하시는 바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네. 저 일단 월간 디자인 열심히 보고요. 디자인이란 뭐 이렇게 제가 다양한 포지션 맡고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해보니까 각 포지션에서 다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브랜드 디렉터로서 디자인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비주얼에 대한 그런 디렉팅 디자인이 있을 수 있을 테고 바리스타로 한정하자면 바리스타가 커피 추출을 한다고 했을 때 오늘 몇 그램 넣고 몇 그램을 뽑는데 몇 초 동안 뽑을 것인지 이런 커피 추출 설계를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경험 설계. 네, 일종의. 그리고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회사의 구조를 만들거나 네. 어떤 전체적인 저희가 이런 뭐 구조에서 뭐 부서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 네. 뭐 부서 내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건지 같은 구조들을 설정하잖아요. 네네. 그런 구조들을 만드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저한테는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이란 일을 할 때 반드시 네.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디자인에 대한 컨셉을 이제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했는데 네네. 저는 그런 움직임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디자인이 단순하게 보이는 부분, 이제 시각적인 부분을 넘어서 이제 경험의 설계가 여러 가지 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적용을 하고 계셨네요. 네, 그러네요. 네, 네, 생각지 좋습니다. 못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네. 디자인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디자인이라고 하면 정말 아까 브랜딩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네. 뭐 그런 단어의 함정에 흔히 빠지는데 네네네. 네, 저희가 하는 일 전체적으로는 다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빵 모양을 어떻게 할지 저희가 네네네. 쿠프라고 그 칼선을 이렇게 넣거든요. 네네네. 빵에 이 모양을 만들 때 네네네. 그거를 어떻게 뭐 세 줄을 넣을지 뭐 가로로 넣을지 세로로 넣을지도 저희한테는 중요한 디자인적인 그럼요. 고민이 들어간 요소입니다. 그럼요. 그러한 그 영어로 하면은 Devils in the Detail이라고 그런 네. 말 많이 하잖아요. 디테일 악마가 저 숨어 처음 있다. 듣는데. 진짜? 근데 저희는 사실 업계에서 그런 말을 좀 많이 써요. 무슨 뜻이에요? 그 디테일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근데 그러한 선 하나 획까지 방향까지 고려를 하신다는 게 진짜 그런 고려를 다 하시는 저희 거예요. 제빵사분들께서 네.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 커피 따르실 때도 아까 제가 이제 방송 녹음하기 전에 커피를 대접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이제 그런 주전자 각이라든지 이런 거 다 고려를 하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커피 사업을 하시잖아요. 네네. 저희 빵하고 커피 하고 그렇죠. 있어요. 제과, 뭐 빵, 제빵 다 하시는데 왜 처음에 네. 커피 저 혹은 개인적으로? 제빵 이쪽을 선택하시게 네, 되셨어요? 커피를 선택한 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네. 흔히 얘기하는 빨갱이처럼 맨날 데모하고 저희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마지막 화염병 던졌던. 아 그래요? 네,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그럴 일이 없더라고요. 네네네네. 어쨌든 네. 그때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쪽 관심이 많았어요. 뭐 음. 인권이라든지 이런 쪽 관심 많고 학교 다닐 때도 뭐 그런 쪽 관심 많고 그래서 뭐 그런 일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고 네네네. 학생 뭐 흔히 학생 운동이라고 하는 네. 그런 거 열심히 참여했었는데 어느 날 커피를 접하게 됐는데 이게 꽤 근사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네네네. 거기 페어 트레이드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공정무역. 그때 그 당시 제가 읽었던 글이나 이런 거에서 그런데 제가 가고자 했던 길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가치와 이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 커피 산업의 이 페어 트레이드라는 네, 장면.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게다가 커피니까 네네네네. 근사하잖아요. 아 그쵸, 멋있죠. 네, 뭔가 멋있잖아요. 네, 뭔가 있어 보여서.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지적 허영 같은 거 아니었나 아 이런 생각해요. 근사해 보이고 싶은 마음에. 실제로 기부 이런 것도 또 하시잖아요, 계속. 그죠? 하긴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그런 네네. 선행도 눈에 네,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제빵 쪽에서 하고 계세요. 네. 그렇구나. 아이고, 네. 그게 그렇게 우연치 않게 시작된 커피에 대한 만남이 이제 프리츠로까지 이어지셨는데. 그렇죠. 그 네. 아르마니 그거 보시고서 지금까지 이어지시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저 그 읽었습니다. 기사를. 감사합니다. 커피 업계도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업계라고 좀 생각이 들긴 네, 하는데 그렇죠. 그런 쪽에서 혹시 뭐 적용하고 계시는 부분이나 혹은 뭐 비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변화에 당연히 뭐 무심할 수는 없고 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뭐 이를테면 USB-C 쓰는 거랑 네. 비슷한 저희 A밖에 없지만 네네네네. C를 써야 한다면 넘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쵸. 네, 저는 뭐 그렇게 변화해 가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늘 관심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이걸 올해 안에 이런 것을 실행하겠다 이렇진 않지만 그쪽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 그러니까 사용자 데이터라든지 혹은 손님들의 이런 기호에 대한 데이터들을 혹시 수집하시고는 계시나요? 저희가 네. 그렇게까지 큰 회사 거기에 투자할 수 있을 만한 회사는 못 돼서 뭐 못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바리스타들이 자체적으로 알고 네.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근데 그걸 뭐 디지털 데이터화하거나 아직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궁금하긴 해요. 네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들이 저희를 찾아주시고 네네네. 무엇을 좋아하시고 네. 물론 저희가 당연히 로우 데이터 정도는 있습니다. 뭐 빵이 어떤 걸 제일 좋아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만들어내는 굿즈 중에는 어떤 걸 제일 좋아하시고 이런 것들 당연히 데이터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걸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더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사실 그걸 가지고 뭐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죠. 그러면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푸드 테크 회사들이 요새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가령 배달의 민족도 사실상 푸드 카테고리 안에 있는 테크 회사죠. 근데 그런 회사들과 콜라보레이션이나 이런 것도 하고 계시나요? 근데 뭐 테크 쪽으로는 아니지만 네. 그 다양한 뭐 배달의 민족하고는 여러 번 저희가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 관심 많아요. 그쪽 테크 쪽으로 관심 많고 세상이 그쪽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요즘은 모든 게 다 데이터 아니면 디지털이라는 거가 되게 많은 기치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네. 푸드는 또 근데 또 네. 그런 건 있어요. 저희 그 왜 SF 영화 보면 네. 2050년 이렇게 다루는 SF 영화를 봐도 만두집 나오잖아요. 뒷골목 가면 꼭 김 확 나오고 네, 맞아요. 라면집 나오고 네, 맞아요. Tell them I'm eating. 그런 것처럼 음식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훨씬 더 뭐 저작에 대한 욕구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아서 본질적으로 뭐 소비하시는 방식이 바뀌실 것 같지는 않은데 회사가 이제 성장하고 회사가 생존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 그 중에 이제 테크 쪽에 관심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요새 그런 것들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뭐 CES라든지 혹은 뭐 컨셉 스토어 같은 것들이 나오면 기계 바리스타 막 많이 나와. 저 실제 네. 본 적도 있어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엄청 잘 내리시던데. 그래요? 맛이 괜찮아요? 네, 엄청 잘 내리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기계 바리스타와 네. 인간 바리스타와의 경쟁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저희가 어쩌면 마지막 장인 세대 같은 것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맛있게 잘 내리시거든요. 아, 기계 그래요? 바리스타. 기계 바리스타 내리시는 거 보면서 실제로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아마 구별 못 하시는 분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시는 이제 음료의 퀄리티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단순히 그 퀄리티로만 경쟁하는 건 진짜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해요. 다만 많은 수가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효율이나 뭐 우리가 가격이나 네.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봇 바리스타가 훨씬 더 효용이 좋다거나 이러면 바뀔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쪽에서 잘하시는 분들은 살아남으실 거라고 믿어요. 아까 말씀드린 2050년의 만두집 같은 거. 네. 또한 아까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아까 커피 본질주의자 네, 저 본질만 딱 놓고 보면 사실 뭐 기계가 너무 완벽한 수치로 의해서 하다 보니 맞아요. 가능하실 거예요. 예.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우리 흔히 미각과학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실제로 커피 한 잔이 맛있다라고 표현할 때 실제 맛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에 그쵸, 따라. 그렇죠, 맞아요. 예를 들면 이거 굉장히 지금 잔이 두꺼운 잔인데 네. 잔의 무게감이 이 커피를 고급스러운 커피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네. 제가 마시고 있는 찬 커피 이런 스탱잔에 네, 보면 또 훨씬 그런... 더 청량감을 느끼실 가능성이 있고 뭐 잔의 색깔, 네네네. 뭐 나오는 음악의 장르, 그쵸. 뭐 같이 마시는 사람, 네네, 맞아요.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바리스타가 실제 내려주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맞아요. 분명히 영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기계가 내려주시는 그런 그 신선함도 있겠지만 바리스타가 직접 내려주는 혹은 네. 뭐 우리가 인간으로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 이런 것들은 또 대체하기 또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이나 혹은 미래 기술들에 대해서 조금 겁을 많이 먹고 계신데. 맞아요. 예. 아까 그 커피 대 커피의 대결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 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우리 인간은 어느 한 축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데 기계는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은 사실 잘 훈련시킨 한 축이 대단히 발달된 툴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사람들이 그 한 측면만 보고 이거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없지 않아 있는 게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잘 활용하면은 더 좋은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저는 종종 하고는 있어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네, 변화가 두렵지 네네. 않고 한편 저는 좀 기대감이 있는 편이에요. 그게 바꿀 세상이라든지. 네.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저는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다행입니다. 네. 왜냐면은 진짜 이 기술이라는 게 결국에는 인간을 대체는 당연히 하겠지만 인간을 도와주는 쪽으로도 많이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네네. 네, 관심이 많이 있으시니까 또 네. 그쪽으로 발전을 같이 가시지 않을까. 네. 네.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 갖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저 그런 생각해요. 결정은 인간이 하죠. 네네. 맞습니다. 기계가 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추천을 해줄 수야 있겠지만 결정은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러게요. 뭐 저희가 그걸 없어진다고 하면 네. 없어져야 되니까 없어지겠죠. 저희가 반드시 살아남아야 되는 당위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뭐 무서운 영화들 많은데 네. 예. 미래에 대해서 되게 디스토피아적인 표현들 하는 영화들 많잖아요. 네네. 근데 뭐 그 안에서 또 살아가는 방식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더 나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커피 주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커피라는 게 대단히 인간적인 어떻게 인문학적인 성격을 많이 가진 카테고리잖아요. 그렇죠. 네. 예. 커피
커피 역사를 보면 사실 커피의 역사, 커피 음료로서 역사보다는 네. 공간으로서 카페의 역사로 기술하는 게 훨씬 정확할 거예요. 커피 자체가 주인공이었던 적은 몇 년 안 됐고, 거기에 드나드시는 분들, 이를테면 뭐 많은 문인들이라든지, 네네네. 뭐 혁명가라든지, 그곳에서 역사가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커피보다는 카페의 역사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된 것 같고, 이제 커피 음료에 대해서 조금 음료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는 때가 오지 않았나.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20-30년. 그렇군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커피 씬은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 네, 그러면은 커피 씬 네. 알고 싶은데 저도 아 그래요? 그러면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사실 커피 씬에서의 경쟁이 대단히 치열해지는 것 같거든요. 아 맞아요. 네. 정말 멋진 카페들 많아졌죠. 그쵸. 뭐 개인 로컬 커피숍들도 괜찮은데도 너무 많이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건데 기존의 강자들도 속속들이 이제 변화를, 스타벅스 같은 데는 리저브 로스터리라든지 뭐 엄청난 변화를 하고, 어마어마하죠. 블루바틀 같은 뭐 세계적인 강자가 또 한국에 진출했잖아요. 한국에도 오셨죠. 예. 네. 그들과의 그러한 뭐 선의의 혹은 생존을 위한 경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프리치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기술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인지 강점인지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있어요. 저희가 안정적인 기술자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아까 제가 회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안정적인 기술자의 삶을 저희가 중요하게 여겨서 네. 구성원들이 좀 안정감 느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어요. 그 사람이 먼저다 이런 건가요? 뭐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니까 네네. 저도 안정감 느끼면서 삶을 살고 싶고, 네네. 같이 옆에 있는 동료들도 안정감 느꼈으면 좋겠고 그런 거죠. 현재 저희가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네네. 곳이 이제 프리치 양재점인데, 맞습니다. 이 양재역 사거리에 블루바틀이 들어온다. 네.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왜 블루바틀을 안 가고 프리치로 올까요? 아 벌써 프리치가 이긴 건가요? 아니요. 오게 된다면. 오게 된다면? 네. 어떤 지점일까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요? 저희가 네. 근처에 멋진 카페들이 많으면 좋아요. 왜요? 요즘에는 이렇게 한 곳만 안 가시더라고요. 아, 오시면 어떤 커피 체인, 커피 네. 벨 이런 같이 묶여서 있으면 거기 간 김에 여기도 가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처에 멋진 카페들이 같이 있으면 좋아요. 아 오히려 이게 상생 효과가 난다. 그런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저는 뭐 이렇게 매장 근처에 멋진 곳이 또 생기면 다들 걱정해 주시는데 네. 저는 너무 반가워요. 아 그래요? 또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많이 이제 생겨요. 상권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그, 느낌이에요. 그 동네를 찾아주시는 분 자체가 많아지요.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예상치 못했던 답변이에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뭐 이런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아니요.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요? 그럼 거기 갔다 여기도 오실 테니까 네, 그렇죠. 새로운 경험들 서로 하실 수 있고. 커피 비즈니스를 하시는 이제 대표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스타벅스 같은 회사에 네. 이러한 변화나 혹은 이러한 새로운 행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세요? 스타벅스는 저한테는 큰 선배 같은 곳이에요. 예전에 이제 뭐 미국의 커피 박람회 같은 데 가고 하면 네. 막 뭐 이렇게 우리가 같은 산업내에 있는 친구들이 스타벅스 뭐 이렇게 폄하하고 이런 것도 많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어요. 스타벅스가 있었기 때문에 뭐 미술사조들 보면 그렇잖아요. 뭐 인상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그 앞선 세대에 대한 반발로 나오거나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선배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할 수 있는 거고 네. 스타벅스라는 큰 산업적인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저희가 무언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스타벅스가 이렇게 한 큰 플랫폼을 일종의 만들어주는 건 거대한 산업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옛날 브로드웨이 운동 같은 거 오프 브로드웨이, 오프 브로드웨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 씬 자체가 이렇게 활발해지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스타벅스 대단히 저는 고마운
곳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희가 산지 같은 데 가서 이제 생두를 사러 가거나 네. 멋진 명품 농장들 방문하거나 하면 이미 스타벅스하고 거래하고 계시는 데가 진짜 많아요. 네, 스타벅스가 커피 그 생두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올리기 위한 노력들 정말 대단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아까 말씀하신 테크나 이런 첨단 산업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의지도 굉장히 대단하시고 저희 같은 곳에서는 배울 점이 너무 많죠. 그렇죠. 일종의 그러한 산업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낙수 효과가 대단한 것 같네요. 네. 아, 그럼요. 네. 그 먼저 리저브나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네. 대단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제가 있는 곳이 이제 시애틀이다 보니까 제가 네. 예전에 있을 때 리저브 로스터리 1호점이 좀 생겼는데 저는 약간 디즈니 월드 가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문 열고 디즈니. 들어가면 장난 아니죠. 네, 그렇죠. 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계셨던 거구나 이런 잠깐 그런 알아보고 네, 그냥 안 하고 계셨던 거구나 하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때 처음 방문했을 때. 근데 이제 그 또 리저브 스타벅스 얘기를 잠깐 하다 보니까 리저브가 이제 밀라노에다가 냈잖아요. 맞아요. 네. 의미 있죠. 그게 되게 상징적인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네. 이제 뭐 에스프레소 베이스 음료로 성장한 회사니까 네네네. 네, 그런 에스프레소의 나라인 거의 에스프레소 문화를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탈리아에. 실제로 이태리가 커피를 잘해요. 보시기에. 그럼요. 아, 그래요? 커피를 잘한다의 개념이 다양하긴 한데 이를테면 뭐 올드스쿨들 있잖아요. 이탈리안 클래시컬한 에스프레소를 뽑으시는 거기는 어떻게 표현될까? 에스프레소 김치 같은 거랑 네네네. 뭐 우리 그 김밥 천국에도 김치가 나오고 네네네네. 근사 한정식 집에서도 김치 나오는 것처럼 거기 그냥 생활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는 음료라 에스프레소를 그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그 저변이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그냥 그들의 그냥 생활 속에 하나의 네, 거기 만약에 넓이로 보자면 세계 어떤 나라도 따라갈 수 없겠죠. 깊이까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네. 커피에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해요. 네. 지금 씬에서 접근하는 방식하고 이탈리아 특히 남부나 이런 데서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긴 해서 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뭐 북부 유럽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세계 커피 씬하고 교류하는 친구들 워낙 많아져서 지금 뭐 그 층도 굉장히 두꺼워졌죠. 아, 그래요? 미국 커피랑 유럽 커피랑 되게 다른 것 같은데. 네. 달라요. 어떤 유럽 분들은 미국 커피 뭐 그게 커피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서로 뭐 비하하는 네. 측면이 있는 거죠. 아메리카노가 일종의 네네. 그런 비하의 표현이듯이. 그렇죠. 근데 뭐 저는 그냥 다른 거죠. 뭐 그 이를테면 그냥 심플하게 비교하면 양이 훨씬 많아요. 미국 쪽이. 그렇죠. 예, 양이 훨씬 크고 유럽 쪽이나 호주 쪽이 훨씬 좀 작은 편인데. 뭐 많이 먹는다고 뭐 나쁜 건 적게 먹는다고 뭐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음식을 뭐 하나의 음식을 가지고 뭐 홍어를 예를 들자면 구워서도 먹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삭혀서 먹는 것처럼 그냥 취향의 차이인 거죠. 그쵸. 거기에 뭐 옳고 그름을 들이대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김 대표님께서 네. 좋아하는 커피는 어떤 또 커피인가요? 어려운 커피네. 예전에는 지금 현재 좋아하시는? 현재요? 네. 현재가 오히려 더 어려워요. 왜냐면 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예전에 그 생두 심사를 많이 다닐 때가 있었어요. 생두 심사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커피 생두가 이제 한 해 새로운 뭐 쌀이면 햅쌀처럼 햇콩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 농부들이 출품을 하시는 거예요. 뭐 엘살바도르면 엘살바도르, 뭐 코스타리카면 코스타리카 이런 식으로 커피를 출품을 하세요. 어떤 생두 품평 대회에. 네네네.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생두 심사를 하는 거죠. 네네네. 커피를 마셔보면서 이 커피가 어느 정도 성취가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런 것들 반복할 때는 굉장히 혀도 예민하고 커피를 좌표를 찍거나 줄을 세우는데 좀 익숙했어요. 점수를 스코어링을 하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뭐 이거는 이거 뒤, 이건 이거 뒤 이렇게 쭉 세우는 거 익숙했다면 지금은 커피 그렇게 즐기지는 않고 지금은 뭐 편안하게 가까운 곳에서 마실 수 있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면
맛있게 먹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또 다르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네, 그런 돈 내고 먹으면 다 맛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면 빈이 종류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다양하죠. 최근에 경험했던 종류의 빈 중에 이거 독특하다, 이거 좀 특이하다, 뭐 소개시켜 주실 만한 그런 빈이 있을까요? 저희 오늘 드셨던 네. 로우르데스, 로우르데스. 네, 에르바스 코스타리카의 네. 에르바스 농장의 음, 로우르데스 내추럴 진짜 맛있게 마셨어요. 그게 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약간 짭짤하기도 하면서 뭐 독특하죠. 씹는- 네. 네, 독특한 측면이 있어서 저 약간 그런 커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엔 개성으로 즐겨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독특한 개성이 있으면 네. 그거 자체로 즐겨요. 그런 커피는 예를 들어서 뭐 카페 베네나 네. 혹은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면 맛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농장의 그 커피는 저희만 취급하고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요. 그쵸. 반대로 그러면- 뭐 또 그쪽에서만 취급하시는 커피가 있으실 테니까. 그쵸. 네. 하지만 그 특이한 아르바데스였나요? 에르바스. 에르바스? 에르바스 농장입니다. 에르바스 농장. 네, 네. 그 커피는 이 프리츠. 네, 저희 오시면 저희 여기서 드실 수 있죠. 네. 얼른, 좋습니다. 얼른 오세요. 직접 하시는 걸 떠나서 컨설팅으로도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네. 다양하게 제안 주시죠. 그러면은 일단 컨설팅을 뭐 모든 걸 드릴 순 없고 팁을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초보 네. 창업자라고 하시면 네네네.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네. 커피숍을 하고 싶어요. 네. 김병기 대표님을 진짜 어렵게 찾아뵙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네. 제가 만약 커피숍을 차리고 아, 싶은데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방향성. 네. 뭐 어떻게 해? 저 그런 말씀 드려요. 네. 하고 싶은 걸 꼭 하셔야 된다고. 하고 싶은 거? 네. 제가 그러면 하고 싶은 게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럼 다시 그럼 진지하게 원점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꼭 설명드려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프리치처럼 네. 한국적인 맛이 너무 좋고 네네. 근데 어떻게 이거를 커피랑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그건 있을까요? 진짜 어려운 문제네요. 네. 아까 그 유튜브 처음 시작하셨을 때 네. 일단 시작하시고 네. 투당투당 해보면서 배우셨다고 하셨으니 저도 일단 시작하고 시작해보시고 방향을 만들어가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해야죠. 네. 근데 혹시 커피를 잘 모르시는데도 커피숍을 연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또 있죠. 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것도 일단 해보시라고. 일단 해보고 네. 왜요? 일단 해보셔야 알 수 있으니까. 네. 잘할지 못할지. 네, 본인이 하고 싶으신 건 저 일단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커피숍을 하고 싶으시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어딘가 인터뷰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걸 어떻게 정의하냐고 하시는 질문이었는데 하고 싶은 걸 일단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뭐 목공일을 하고 싶다 하면 나무의 종류나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나무를 잘라보는 것,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일단 시작해 보시라. 너무 네. 책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네, 네. 실제 해보시면 네. 배울 수 있는 게 훨씬 많고 프리츠도 내부적으로 그런 싱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구성원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을 갖는데 그게 비슷한 거거든요. 본인이 직접 가르쳐 보면 네네네. 누구보다 많이 배우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그런 연결선상에서 직접 한번 얼른 해보시라. 작게라도. 네. 그러면 이런 저렴한 질문을 드려봐야 될까요? 커피 기계는 무조건 비싼 거 사야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커피 또 기계 하시는 사장님들 비싸게 좋죠. 근데 비싼 게 뭐가 좋은 거예요? 다양하죠. 그러니까 네.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원하는 아마 커피 스타일이 있으셔야 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적합한 머신들을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막 마르조코 이런 데 가면은 엄청 비싸잖아요. 막 같은 뭐 가족용 뭐 머신도 다양하죠. 뭐 엄청 가격대가 비싸고. 다양하죠. 네. 네. 그런 게 좋은 이유가 따로 있어요? 거기도 다양한 이유인데 뭐 네. 카메라를 하나 산다고 하면 거기 다양한 이유가 있듯이 어떤 건 내구성이 훌륭하고요. 내구성이. 네. 어떤 건 뭐 온도 안정성이 훌륭하고 뭐 어떤 건 재현성이 뛰어나고 뭐 어떤 건 디자인이 뛰어나고 다양한 장점들이 있죠. 거기서 본인이 원하시는 걸 이제 취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하는 거라고 하시면은 뭐 본인이 원하는 그 커피의 맛 이런 거를 또 같이 네, 뭐 잡고 있어야 돼요. 다양하겠죠. 아니면 그냥 인테리어로서 머신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좋아하시는 디자인을 고르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나는 내 매장에 네. 이런 모양의 머신이 있는 게 좋아. 그쵸. 이러실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시고. 또 가게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거니까. 네, 뭐 네. 나는 작지만 뭐 이 안에서 한 그룹짜리로 충분히 할 수 있어. 뭐 여기 이거 대신에 다른데 좀 투자를 해보겠어 하시면은 얼마든지 작은 걸로도 하실 수 있고. 아 그렇군요. 네, 본인이 해보셔야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무조건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만약에 하실 거면은 네네. 커피숍에서 일 같은 거 좀 배우신 다음에 하시는 게 당연한 맞아요. 거죠. 네, 교육을 어느 정도 받으시고 네, 그죠. 일 해보시면 음, 일단 이게 뭐 들어와 보셔서 네. 네, 이게 이 필드의 온도가 나랑 맞는지 경험을 해보시는 게 실제로 일을 뭐 우리 많은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네네네. 디렉터로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바깥에서 보는 잡의 그런 보여지는 것과 네네. 실제 내가 일하는 방식하고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많이 다르죠. 네, 많이 그 다르죠. 다른 지점에 대해서 서로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 네네네. 파악하기 어려우시니까 네, 그렇죠. 작게라도 커피씬은 상대적으로 들어가서 일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뭐 많이 열려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실제 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그러니까 또 다른 질문인데요. 제가 초보 창업자로서 빙의를 해서 질문을 드리자면은 네. 커피 부분은 뭐 제가 시작을 해보고 네네. 또한 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부분이 또 네네네.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커피 외에 네네. 어떤 부분을 또 신경 써야 될까요? 그것도 이제 본인이 해봐요. 전 본인이 이제 해보시거나 네네네. 시작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가령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글쎄요, 저도 매장을 새로 한다고 했을 때. 뭐 로고는 뭐 이름은 어떻게 정하고 로고는 어떻게 정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로고랑 이름을 정할 때 고민하신다는 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뭐 사람들이 뭐 저희 커피를 찾아주시려면 이름 석자는 제대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왜 사람들이 찾아주셨으면 좋을까요? 많이 팔아야죠. 왜 많이 팔아야 될까요? 글쎄요. 먹고 살려면 많이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살아요. 네. 그러니까 저 자꾸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된다. 프리치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실 때 네네. 사람 중심이라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네 사람 중심이라고 하셨었네요. 어쨌든 뭐 저희 안정성. 네 기술 네. 저희가 모두 기술자로서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 삶이 안정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큰 가치가 있죠 저희한테.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워라벨이라는 워라벨. 키워드가 있잖아요.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워라벨 저 많이 듣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한편으로 워라벨이란 아까도 뭐 여러 번 저희가 이야기 나눴지만 단어의 함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워크랑 라이프 밸런스가 워라벨이라고 부르는데 네. 어떻게 워크랑 라이프가 같은 선상에서 있을 수 있나 싶어요. 라이프는 훨씬 더 큰 가치고 그쵸. 상위 가치고 워크는 하위 가치라고 생각해요. 삶 안에 일도 있고 뭐 가족도 있고 네. 나의 취미도 있고 뭐 다양한 항목들이 합쳐져서 삶이라는 걸 구성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순하게 이제 일하고 삶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삶이 훨씬 높은 가치다. 그렇죠. 내 삶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일이 있고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뭐 중요도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네네.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그쵸. 테고, 자기 취미 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다양하게 있을 텐데, 워라벨이라는 단어는 좀 표현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상위 개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이거를 동등하게 놓고 밸런스를 따지니까. 네네. 네.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좀 그래서 좀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뭔가 프리츠의 또 공정성이 되게 중요한 가치인 것도 같아요. 네네. 아까도 그 페어 트레이드 말씀도 하시고. 아, 페어 트레이드요? 네, 네. 어릴 때 얘기했죠.
그렇죠. 네. 근데 이 프리츠가 가지고 있는 네. 이런 필라소피, 철학적인 부분과 네. 또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긴 한데. 네, 좀 네. 부끄러운 얘기고 리더로서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큰 비전이 따로 있지 않고요. 비전이 있다면 생존이고 아까 생존이라는 거는 기술자의 안정적인 삶하고 연결돼 있어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결혼도 하시고 삶의 속도나 방향이나 색깔이 자꾸 바뀌잖아요. 네네네. 누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술자의 삶도 저희가 같이 일하고 있는 기술자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속도도 다르고 네. 거기에 그 속도에 맞춰서 안정감 느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네네네. 이를테면 카페는 굉장히 노동집약적 산업이에요. 디지털과 테크를 말씀하시는데 참 죄송해요. 아닙니다. 되게 노동집약적 산업인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많은 사랑을 받아서 많은 기술자랑 함께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한 분이 몸이 안 좋으셔서 혹은 쉬시게 되면 그 자리에 반드시 한 명이 필요한 구조예요. 네네네. 사람이 일정 수가 확보가 돼야 원활하게 저희가 빵과 커피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가신다고 하면 육아휴직을 가 계신 동안 반드시 그 자리에 누군가 필요해요. 근데 육아휴직을 마치시고 돌아오시려면 그분의 자리도 필요해요. 그럼 회사가 자연스럽게 생존하고 성장해야 그분들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겠죠. 그래야지 지속 가능한 형태. 네. 안정감 느끼실 수 있겠죠, 삶에서.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중요한 이슈예요. 그런 문화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게. 네. 근데 프리츠로서의. 저는 말은 늘 쉽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쉬운데 그걸 실현해내는 게 정말 어렵다. 그럼요. 디자인에서 예전에 저희 TRVI라고 저희 가깝게 지내는 디자인 회사에 있는데 거기 정승민 대표님이 해주신 얘기가 있거든요. 디자인이라는 건 하늘에 있는 걸 땅에서 실현시키는 거라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없으면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듯이 네. 저희 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네.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큰 뜻을 가지고 네. 작은 일도 해내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봐서 네. 저는 저희가 실제 안정감 드리고자 한다면 네. 안정감 느끼실 수 있게 저희가 실제로 뭔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해야죠. 네. 프리츠가 사실 인기가 많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일하는 이제 기술자의 안정적인 삶을 또 추구한다고 하시는데 네. 좋은 직장이잖아요, 사실. 그럴 수 있죠. 대기업이 아님에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직장을 가꾸시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러한 직장에 또 관심이 많은 만큼 지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뽑히고 어떤 분들이 뽑히나요, 주로?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 네. 질문 실제로 많이 받기도 하고 네. 저희한테 우리 흔히 스펙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커피 쪽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어느 학교를 나왔거나 대외 입상 성적이 있거나 다양한 곳에서 일해 보셨던 경력이 있거나. 네. 근데 매번 저희가 이제 이번에 모실 때 어떤 분을 모셔야 된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어떤 분을 뽑는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매번 조금씩 달라지고 상황이나 이제 네. 성장에 우리가 따라서 네, 필요하신 분들이 적합한-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적합한 분을 모신다고 하는 게 참 뜬구름 잡는 이야기지만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채용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게 단계별로 다양해요. 저희.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인사권을 갖거나 그렇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김병희님이랑 되게 친한데 저 좀 일하게 해주세요 한다고 취업되는 그런 구조가 또 아닐 거예요. 죄송하지만 네, 그렇죠. 제가 네네네. 그 단계에서 한 파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렇죠. 네. 그런 구조라서 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케미라고 하죠. 케미.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죠. 팀워크 팀워크 빌딩에 있어서. 중요하죠. 네. 네. 그런 부분은 어떠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성향의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전체적으로 색이 있잖아요. 같이 일하는 그룹에. 네.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일해보면 같이 일하는 법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분. 혼자가 중요하다. 아니라. 네.
우리가 바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같이 일하는 법에 대해서 인지가 있으신 분들은 훨씬 저희가 동료로 맞이하기 좋은 것 같아요. 어려워서 저희가 그 입사하시면 신입사원 교육처럼 그 저희 내용을 저희 회사에서 일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또 나눠요. 아, 좋네요. 좋네요. 해야죠. 모든 게 팀워크니까요, 사실. 그거 중요하죠. 네. 네, 그 팀 이끌고 계셔서 잘 아시잖아요. 아, 뭐 저야 뭐 네. 소소하게. 그래도 네. 하지만 결국에는 팀워크를 만들고 이끌어 나가는 게 진짜 그 문화를 셋업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고 네. 힘들고. 네. 네, 오늘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국에서 또 미국에 있을 때도 종종 생각나는 커피 브랜드 프리츠에 이렇게 찾아와서 김병기 대표님이랑 여러 이야기 나눴는데요. 저는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주신 말씀에서 느끼는 바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로컬 커피 브랜드, 떨드 웨이브 커피 브랜드에 어떻게 보면은 뭐 거창한 비전이 없다고 하셨지만 미래를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디자인을 되게 중시하시는 것도 그렇고 사람을 포커스로 맞춰서 운영하시는 것도 그렇고 참 배울 점이 많은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게 좋은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멀리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좋은 기회 있으면 또 한번 모시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